자, B4 셀에 입력을 하겠습니다. 엔터 치면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엔터 치면 밑으로 내려가는데 일단 목록은 먼저 입력을 해주고 사용을 하면은 빠뜨리는 일이 없어요. 옆으로 가는 거는 키보드 방향키 사용하면 되겠죠. 작업 인원, 키보드 방향키, 오른쪽, 면적, 금액, 그리고 이제 줄을 바꾸고 싶을 때는 Alt, 엔터 입력하고 단위, 원. 다시 옆으로 갈게요. 산, 텀, 예정, 물량, 키보드 방향키, 입주, Alt, 엔터, 동호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고가 되겠습니다. 자, 입력하고 나면은 다시 올게요. 영어를 입력할 때는 여러분 대문자를 입력할 때는 캡스락 키를 사용하잖아요. 근데 소문자 쓰다가 한 번만 대문자 하고 싶을 때는 Shift 키를 누르면 딱 한 번만 대문자를 쓸 수가 있습니다. 단축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캡스락을 키든가 아니면 Shift를 누르고 A, M, 103 03 그리고 이제 엔터 치면 밑으로 내려오겠죠. B열 작업 중에 보니 어때요? B열보다 글씨가 더 많죠. 자, 이럴 때는 방법은 B열을 그냥 임의로 이렇게 여러분이 열 너비를 넓혀도 되고요. 혹은 B열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끝에 가면 마우스 포인터가 살짝 화살표로 변경이 됩니다. 이럴 때 더블 클릭 해주면 가장 긴 글자에 맞추어서 열 너비가 넓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주자, 새로운 다 입력했다라고 가정하고요. 입주자 김천 엔터 이종로 원낙원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포장이사 일반 이사 또 포장이사죠. 포장 치는 순간 자동 입력이 되는 거예요. 포가 나왔잖아요. 그럼 엔터만 치면 그대로 입력이 되겠죠. 지방이사 엔터. 그 다음 다시 포자 쓰는 순간 포장이사가 나와요. 그럼 엔터. 또 포장이사 엔터. 그 다음 1만 치면 다시 엔터. 일반이사. 지방이사 한번 입력했잖아요. 엔터. 치면 이렇게 자동 채우기가 되겠죠. 세로 방향은 다 입력했고요. 아래쪽에 입력을 해야 하는데 이럴 때는 최소 작업 인원은 B13번 셀하고 지금 D까지 드래그해서 셀 병합해야 됩니다. 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 아래쪽도 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선택해서 최소 작업인 인원 엔터. 그 아래쪽도 포장이사 견적 금액 단위 평균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이랑 동시에 셀 병합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컨트롤 키 누르고 되면 안 됩니다. 꾹 누르고 나머지도 드래그해서 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해주면 셀 병합이 됐죠. 혹시 드래그를 잘못했다면 다시 선택하고요. 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옆에 아이콘을 클릭하면 셀 분할이 있어요. 네 번째. 그럼 원상 복구가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셀 분할을 클릭하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처음이니까 한 개씩 한번 해볼게요. 여기도 드래그. 이 부분은 포장이사 계약 건수. 그리고 여기는 입주자. 이 부분은 사은품.
지금 입력할 거는 다 입력했거든요. 입력할 건 다 입력했는데 모든 데이터의 서식은 글꼴은 굴림 11포인트는 아까 맞췄고요. 정렬 부분에 숫자 및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 나머지는 가운데 정렬하라고 했어요. 지금 숫자 및 회계라고 한 거 보면 숫자 여기 있네요. 숫자. 이쪽도 숫자. 그리고 여기는 H 시작하는 것도 숫자지 않습니까? 이럴 때 숫자만 오른쪽 정렬할 것 같으면 동시에 선택해도 되겠죠? 이렇게 하여 오른쪽 정렬 이렇게 버튼 클릭해도 되고 그리고 견적 금액 단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천 단위 콤마가 있지 않습니까? 천 단위 콤마 있을 때 사실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제4작업에서 있긴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 거기 가서 고치는 걸로 하고요. 천 단위 콤마 있으면 표시 형식의 콤마를 클릭해주면 되겠죠. 자동으로 지금 콤마가 들어갔습니다. 보이나요? 네. 그리고 알아서 오른쪽 정렬이 된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렬하는 거 항상 신경 써야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 테두리 한번 해볼까요? 테두리 할 때, 자, 일단은 전체 다 선택해서 모든 테두리 한번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할 때 여러분 처음이어서 선택하기 힘들까봐 첫 번째 줄 선택하고요. 컨트롤 키 선택하고 B5 클릭해서 자, J12번까지 선택하고 다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저는 컨트롤 키를 한 번도 떼지 않았어요.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 B13번에서 모두 선택 한 번, 두 번, 세 번 선택하고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하라고 했죠. 이렇게 하면은 약간의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냐면 나중에 1번 함수를 풀었다 치고 1번 함수를 풀고 자동 채우기를 하게 되면 서식까지 위에 있는 1번까지 1번은 당연하겠죠. 위에 있는 지금 굵은 선까지 줄줄줄줄줄줄 이렇게 복사가 되거든요. 이렇게 됐으면 반드시 바로 이렇게 자동 채우기 하자마자 오른쪽 끝에 있는 채우기 옵션을 클릭하여 서식 없이 채우기를 눌러야 합니다. 서식 없이 채우기를 클릭을 해야만 얘가 없어지거든요. 이거를 나중에 하면은 여러분 이거 적용 안 됩니다. 예. 반드시 서식 없이 채우기를 클릭해야 한다는 점 조심해야 되고요. 두 번째 방법은 B4번에서 J14번까지 모두 선택해서 굵은 테두리 한번 하고요. 그리고 B4번에서 J4번, B13번에서 J14번까지 드래그해서 모든 테두리를 하잖아요. 이렇게 해놓으면 자동 채우기 드르륵 했을 때 괜찮아져요. 맨 처음에 선택했던 게 테두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 자동 채우기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은 어떤 방법이든 편한 걸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처음 사용하는 사람은 불편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첫 번째 방법 할게요. 둘 중에 여러분이 편한 거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모든 테두리 모두 선택해서 일단 모든 테두리 해놓고요. 한 번, 두 번, 네 번 해서 바깥쪽은 굵은 테두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다시 B4번에서 J 그리고 G 입주자 있는 거죠. 14번 I14번 사은품은 페인트통이죠. 페인트통에서 색상을 어떤 색으로 하라고 합니까? 이 책에 보면 주황색 아래쪽에 있는 걸 써야 돼요. 위에 있는 거 하면 안 돼요. 아래쪽에 있는 주황색 선택했습니다. 주황색 채우기 했고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부분은 X잖아요. X를 클릭한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셀 서식 테두리에서 XX 확인해주면 이렇게 테두리에 선이 들어갔습니다.
계속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보면은, 문제를 보면은, 셀 서식 25번에서, 25번 셀에서 22번 셀까지 셀 서식 숫자 뒤에 명을 붙이라고 하네요. 숫자는 이미 있지 않습니까?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 셀 서식에 표시 형식 사용자 지정에 여러분 숫자입니다. 숫자는 지표준 맞지요? 지표준. 만약에 문자이면은 골뱅이를 찾아서 해주면 되고 천 단위가 있으면서 뒤에 문자가 있으면 샵콤마 샵샵 제로. 지금은 그냥 보니까 단위가 첫 번째 1단위밖에 없잖아요. 지표준 하고 문자는 항상 큰 따옴표 안에 확인 들어갔습니다. 네,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라는 것은 F5번에서 그 다음에 F12번까지 이름 정의하세요. 선택한 다음에 이름 정의는 일단 이름 정의를 해야 되는 셀을 클릭, 드래그하여 선택한 다음에 자 위쪽 상단에 있는 이름 상자를 클릭하여 여기다가 이름을 직접 견적금액 오타 없어야 되겠죠? 정확하게 확인하고 엔터! 이름이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려면 다시 한번 그 F5번에 가서 F12번 드래그 해보면 견적 금액이 나오면 잘 들어간 거 맞습니다. 잘 들어간 거 맞고요. 또 이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유효성 검사인데 이 부분이죠. 이 부분. H14번 셀에 유효성 검사를 하여라. 입주자 부분이네요. 김천호에서 고양제 부분이 목록처럼 보여라. 그 뜻이지 않습니까? 그 뜻이니까 제가 일단 들어가야 되는 H14번을 클릭을 하고요. 데이터 메뉴에 유효성 검사를 클릭을 해보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 있거든요. 위쪽에 뭐 클릭해도 상관없어요. 바로 클릭해서 설정에 모든 값은 여러분 목록 형식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씩 선택하는 목록 형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목록 체크하고 원번, 원클릭, 커서만 원클릭 해가지고 여러분이 입주자가 C5번에서 12번까지니까 그 부분을 드래그 해주면 되겠습니다. 확인! 끝이에요. 그런 다음에 목록 아이콘이 생겼으면 선택해주면 되겠죠. 이게 유효성 검사입니다. 기억하기 바랍니다. 제일 작업에 이제 남은 게 무엇인고 하니 자 위쪽에 보면요. 여러분 제목을 써야 되겠죠. 제목은 입주자 박람회 이사 계획 현황인데 제목은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사용하라고 하네요. 삽입에 들어갈게요. 일러스트레이션의 도형에 자, 모서리가 둥근 아이 사각형에 얘가 좀 모서리가 둥근 것 같지 않나요? 맞네요. 둥근 모서리. 모서리가 둥근 네, 이 직사각형을 선택한 다음에 크기는 클릭 드래그해서 여러분 지위까지 맞네요. 지위까지. 위치 한번 맞추고요. 마우스를 사용해도 되고 키보드 방향키를 사용하면 좀 미묘하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키보드 방향키를 사용해도 되고요. 자, 도형을 맞추기 전에 약간 열너비 같은 거 조정해야 되면 미리미리 조정을 하는 게 좋겠죠? 이 부분도 살짝 넓어져야 되면 좀 미리미리. 혹시 도형의 크기가 작아지면 텍스트가 한 줄로 안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한번 보고 되었다 싶으면 원 클릭하면 이렇게 점이 생겨요. 이 조절점. 원 클릭을 해서 조절점이 생긴다는 것은 선택이 되었다는 의미고요. 여기도 글씨를 입력하고 변경해도 되고 아니면 선택하고 모든 설정을 변경하고 입력을 해도 되는데 첫 번째 한번 설정을 변경해 볼까요? 굴림 역시 굴림 엔터 치고 24 글씨 크기는 24 선택하고요.
자, 검정색 텍스트는 검정색. 그리고 채우기는 역시 노란색. 글씨는 굵게 하고 이대로 글씨를 쓰게 되면은 정렬이 안 맞겠죠.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입주자, 박람회, 이사, 계약, 현황 하면 이렇게 가운데 정렬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운데 정렬이 아니니까 이 부분도 선택한 다음에 반드시 가운데 맞춤. 세로 방향 가운데 딱 맞죠? 위쪽에 있으면 위쪽에 맞거든요. 세로 방향 가운데 맞고 그 다음에 가로 방향도 가운데 맞춤. 클릭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입주자 선택하고 이렇게 진하게 되어 있으면 적용이 되었다는 의미예요. 여기서 실수하는 거는 그림자를 잘 빠뜨리더라고요. 그림자. 그림자는 offset 대각선 오른쪽 아래예요. 대각선 오른쪽 아래. 자, 원클릭. 커서 두지 말고요. 원클릭해서 점만 생기게 한 다음에 서식에 들어가면 도형효과라고 있습니다. 도형효과에 그림자 이쪽에서 찾으면 돼요. 아래쪽까지 갈 필요는 없이 바깥쪽 그림자니까 대각선 오른쪽 아래. 얘가 같은데요. 오른쪽 아래 맞죠? 예, 대각선 오른쪽 아래 선택해주면 제목 입력 완료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결제란을 입력하면 되겠네요. 결제란. 결제란은 원본을 삭제해야 되기 때문에 살짝 옆으로 가서 여러분이 지워도 상관없는 곳 있잖아요. 지워도 상관없는 곳. 표가 횡이나 열 나중에 삭제했을 때 필요 없는 곳에 가서 확인 확자 입력하고 Alt 엔터 인 여기다가 담당 옆으로 가서 대리 과장 하고요. 확인 이 부분은 셀 병합해야 되겠죠? 네, 뭐 처음부터 셀 병합하고 확인을 입력해도 상관없어요. 순서는. 자, 모두 선택하고 반드시 모든 테두리. 가끔 굵은 바깥쪽 테두리만 하는 경우가 있던데 이러면 안 돼요. 모든 테두리. 되었죠? 되었으면 열너비를 이렇게 유인물 보면서 여기는 이제 행도 한번 맞춰보고 담당이 조금 행을 줄여야 되겠죠? 그리고 확인이 조금 더 담당이나 그런 것보다는 넓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그리고 담당 대리 과장 연럽이 따로 수정하면 안 되겠죠? 항상 동시에 수정을 해야지 연럽이가 일치됩니다. 이렇게 한 개씩 하면 안 돼요. 만약에 잘못했으면 다시 이렇게 세 개 동시에 선택하고 좀 조절을 해주면 되겠죠? 컨트롤 C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번에는 복사할 때 그림으로 붙여넣기 해야 되거든요. 그림으로. 이미SL의 결제란을 작성하여 이미SL의 결제란 작성했잖아요.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이용하여 붙이기 하시오. 네, 그림으로 복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 선택한 다음에 상단에 가면 홈 탭에 그냥 클릭하지 말고 여러분 삼각형 클릭하게 되면 그림으로 복사 단어가 나옵니다. 원클릭 확인 그럼 그림으로 복사가 됐어요. 놓고자 하는 곳에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V 하면 여러분 이렇게 지금 그림으로 복사가 되었지요. 역시 그림 보고 정확하게 위치 한번 잡아주세요. 지금 책에는 살짝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표에 맞추어서 출제가 되니까 맞추어서 아래 위 뭐 키보드 방향키에서 제목의 높이나 그런 것들 여기 H까지 와야 되네요. H. 근데 보통 유인물들 보면 이렇게 딱 맞진 않아요. 이 정도거든요. 근데 책이랑 똑같이 한번 맞춰볼게요. 여러분도 유인물과 똑같이 해야 된다는 의미로 제가 똑같이 한번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하고 나면 반드시 단 원본은 삭제하라고 했으니 L열에서 O열을 선택해서 삭제. 열 자체를 삭제할게요. 저는 깔끔한 성격이라.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깔끔한 성격이라. 이 부분도
행을 선택해서 삭제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여러분 입력해야 되는 것은 다 입력을 했잖아요? 제1 작업의 위쪽 부분은 다 했는데 지금 함수 1번 문제, 여기 1번 문제고요. 2번 문제, 그 다음 3번, 4번, 5번, 6번 문제거든요. 함수는 맨 마지막에. 항상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맨 마지막에 하는데 반드시 제2작업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함수 밑에 7번 조건부 서식이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이 있으니까 조건부 서식은 하고 넘어가야 돼요. 제1작업은 함수만 남기고 2작업으로 넘어갑니다. 조건부 서식은 해야 되니까 조건부 서식 수식을 이용하여 작업 인원이 6 이상인 행정체에 다음의 서식을 적용하시오. 글꼴은 굵게 파란색. 이런 때 조건부 서식은 사실 우리 데이터 막대, 단색 치우기가 가장 쉬운 거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행 전체의 조건에 맞게끔 색을 변경하라고 하니까 여러분 행 전체 색상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색상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 행 전체 B5번에서 나중에 함수가 들어갈 곳이잖아요. 비록 빈 공간이지만 나중엔 함수를 채울 거니까 데이터가 입력되는 행 전체를 선택하고 요건 무서식의 세규칙입니다. 문제의 답이 있어요, 여러분. 문제에 보면 수식을 사용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수식을 사용할게요. 이 수식 사용 클릭하고 그다음 이 부분 6 이상인 거라고 했는데 6 이상을 먼저 쓰면 안 되겠죠. 비교 대상이 이상은 크거나 같다지 않습니까? 비교 대상이 필요하죠. 작업 인원이 작업 인원 선택한 데서 이 5번을 원클릭했고요. 절대값이 들어가는데 작업 인원 열은 안 바뀌고 행만 변경되어서 비교되어야 하니 F4번을 눌러서 잉크가 나오네요. 원하는 게 잉크가 아닌데 탄성 모드가 됐어요. 잠시. 네. 자, 여기서 이 5번 셀을 클릭한 다음에 F4번을 여러분 지금 제가 이 화면을 녹화하다 보니까 이 녹화 프로그램의 F4번은 판서 기능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F4번 누르고요. 저는 수작업으로 열심히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F4번 누르세요. F4번 눌러가지고 자 열은 절대로 바뀌면 안 되니까 세로 방향은 바뀌면 안 되니까 절대값 달러 표시하고요. 행은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요거 기억합니다. 절대값은 열에만 들어가야 한다. 자, 이 아이가 6 이상 크거나 같다. 6 이잖아요. 이 5번이지만 실제로는 4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6이 들어가는 것이고 3이 들어가고 6, 5, 2, 4, 3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숫자끼리 비교가 됩니다. 이 조건에서 서식은 파란색. 파란색 많죠? 오른쪽에서 세 번째가 파랑입니다. 이거 하면 안 되겠습니다. 왜? 연한 파랑이니까. 파란색 선택하고 굵게 미리 보기로 했네요. 확인! 확인. 어떻습니까? 보세요, 여러분. 6 이상 되는 아이가 바뀌었잖아요. 바뀌었고, 나중에 여기도 이제 글씨가 들어가게 되면, 얘도 이제 파란색이 나오겠죠? 6이 아니라, 제가 만약에 이걸 6 이상인데 5로 하면, 달라지겠죠? 이게 이제, 원래대로 만들어 놓을게요. 이 아이가 조건부 서식인데, 실제로 활용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도움이 되겠습니다.